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비어서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에는 혹시 스몰톡 문화가 있나요? 가볍게 나누는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가볍게 나누는 대화를 하는 문화가 있나요? 한국에는 사실 스몰톡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미국에서 2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스몰톡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살 때도 스몰톡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어려운 문화였거든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스몰톡은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제가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하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서 올라가는데 엄마랑 저도 피곤해서 대화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여행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은 그냥 가볍게 질문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yes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여행을 왔는데 오늘 어디 가서 구경을 하고 뭐가 좋았고 했다. 가봤냐? 한번 가봐라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순간 잠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Thank you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도 나는 오늘 여기 갔는데 되게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딱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사하고 방으로 갔는데 진짜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연락해서. 나 너무 어색했다. 그래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나는 더 심하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스몰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색해지는 순간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가볍게 대화하는 문화가 없다 보니 생기는 어색한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사실 진짜 별일 아닌데 엘리베이터 탈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어요. 근데 문이 닫히기 전에 누가 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원래는 핸드폰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보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사람들만 타 있다면 다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위에 그 층이 내려가면서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만 보고 있어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그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거나 갑자기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어색하게 앞만 보고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이렇게 어색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제가 같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인데 안면이 있어요. 분명히 얼굴을 몇 번 봤는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그 사람도 내 얼굴을 아는 것 같고 나도 분명히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어색하게 약간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로. 아니면 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때 또 엘리베이터에 타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딱 타서 이제 버튼을 다 누르면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히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싫어서 그 꼭 이 번호를 누르는 쪽에 있는 사람은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닫힐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한국 문화예요. 문화라고 얘기해도 되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손이 이제 뭐 갈 데가 없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문 닫히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색한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미용실인데요.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면 이렇게 손님은 거울을 보고 앉아 있고 미용사 선생님이 뒤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머리를 자를지 아니면 뭐 어떤 색으로 염색할지 이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를 더 이어나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생님이 말을 걸면 대답이 짧으면 조금 예의가 없나 내가 또 대화하기 싫은 사람처럼 보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길게 말하자니 수다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너무 친한 척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 가서 디자이너 쌤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말을 걸면 대화를 하긴 하죠. 왜냐면 거의 1시간, 2시간을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안 건다. 그러면 또 어색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음악 소리만 들리고 막 가위 소리만 들리고 거울을 보자니 눈이 마주치는 것 같고 또 땅 보고 있자니 또 이상하고 그래서 또 이상하게 뭐 여기도 저기도 아닌 데를 보면서 또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또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데 사실 미용실에서 제일 어색한 건 머리 감을 때예요. 머리 감으려면 누워서 이제 머리를 감잖아요. 그래서 눕혀주시면 눈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좀 괜찮긴 한데 가끔 물 온도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디자이너 쌤들 중에 머리 감겨주시면서 말 막 거시는 분 있거든요. 뭐, 무슨 일 하세요? 뭐 근처 사세요? 이러면서 말 거시는 분들 있으면 되게 이상한 게 그 디자이너 쌤은 제 입만 보일 거잖아요. 이게 대화하기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선생님이 말 걸면 대답하고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친구랑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용실에 처음 갔는데 디자이너 쌤이 너무 친한 것처럼 말을 많이 걸면 그 미용실에 다시 안 간대요. 너무 어색해서. 그냥 말 안 걸면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너무 막, 또 오셨네요. 막, 저번에 이거 드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너무 말을 친근하게 많이 걸고, 뭐, 이제 막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안 가게 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좀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한국만 그런 건가요? 제가 이 문화가 너무 또 차이가 나고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과 있을 때의 모습과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오래 안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세계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동그라미 같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이제 좀 친하거나 오래된 사람들, 아니면 나랑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원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들다고 뭐 새벽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 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힘들다고 전화하면 막 집에 찾아와 주거나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딱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스몰톡은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갑자기 나한테 친한 것처럼 말을 걸면 약간 의심이 생겨요.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어, 뭔가 나한테 말 거는 이유가 있나?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갑자기 길에서 누가 말을 걸면, 왜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걸지? 이렇게 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몰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명분이 있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 옆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 말 걸 수 있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가지고 뭔가 말을 걸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도 뭐 줄을 서 있는데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떨어뜨려서 물건을 주워주면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뭐 이런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대화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그냥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굳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 인간관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실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원래 처음에는 막 말도 잘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카톡 엄청 보내고 갑자기 막 밥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눈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빠르게 읽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을 눈치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스몰톡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말을 걸기 전에 상대방의 분위기를 살피거든요. 의도해서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바쁜가? 바빠 보이는데 지금 말 걸면 좀 불편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을 보고, 피곤해 보이는데, 이어폰 꼈네. 말하기 싫은가 보다.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말을 안 하고 그냥 방해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 이렇게 옆을 보다가 봤는데, 이렇게 대각선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본 사이여서,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보자마자 제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다시 컴퓨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말 걸면 방해되겠지? 나 본 거 아니야? 나 봤으면 인사해야 되는데 못 봤나?
지금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저쪽을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컴퓨터만 보면서 계속 이제 일하다가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였나? 어쩌다가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한 달 전쯤에 카페에서 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서 저도 봤다고 하면 인사 또 모른 척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정말요? 언제요? 이렇게 모르는 척 했거든요. 모르는 척 하면 안 됐었는데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봤는데 노트북 하고 있어서 인사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분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결국은 인사를 아무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좀 눈치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눈치 문화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색한 사람과도 대화를 좀 엄청 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 어, 아, 누구?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너무 어색해지잖아요. 민망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들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 사람들이 스몰톡을 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색한 순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국은 아는 사람 중심의 관계 문화 그리고 또 눈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는 어떤가요? 스몰톡 많이 하나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스몰톡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스몰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이 스몰톡 문화가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한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